자, 이제 세계사 파트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아시아의 근대 중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근대도 이제 개항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국의 개항과 관련 있는 어떤 이제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아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편이라고 하는 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아편 그 마약과 관련돼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아편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관리들의 어떤 부정부패, 또 뭐 토지 부족, 뭐 사회 혼란, 농민 반란 등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이 대외적인 어떤 배경이에요. 이 청과 영국의 무역 형태가 이제 변화했다라는 건데, 어, 17, 18세기에 이제 청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어떤 이제 무역의 형태를 보면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음, 바로 이제 영국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무역을 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가의 무역을 담당하는 어떤 이제 그 회사나 어떤 이제 상인들이 있어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동인도 회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인도 회사의 무역을 이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중국 당시 이제 청나라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행 이 담당하는데 공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로부터 인정을 그러니까 무역을 하도록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공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동인도 회사와 공행이 이제 청과 영국의 이제 무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차와 그다음에 이제 뭐 비단, 뭐 도자기 요런 걸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유럽에서 차와 이 도자기가 인기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영국 물품을 이제 팔아야 되겠죠? 당시 이제 영국이 이제 팔려고 했던 게 뭐냐면 면직물이에요. 그러니까 면이에요. 면직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나라들 최초로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공장 만들고, 뭐 기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물품들을 생산하는데, 그때 처음 만들었던 물품이 바로 이제 면이에요. 자, 이 면을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팔려고 했던 건데요.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을 사용을 많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면이 이제 중국 내에서 유통이 안 되니까 이러한 지금 이제 17, 18세기의 무역의 상황에서 보면 영국은 이제 중국의 차나 어떤 도자기 이런 것만 이제 수입만 하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시 이제 세계 무역에서는 물품을 이제 거래할 때는 은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은이 이 중국 청나라로 많이 이제 유출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 은이 엄청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당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본위제라고 해서 화폐의 어떤 이제 기본을 이제 은으로 이제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은이 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청나라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때도 이 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 17, 18세기의 무역이고요.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무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막 니 편, 내 편, 막 이런 거 할 때 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치우친 그런 이제 무역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무역이 지속되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손해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한 게 기존의 이러한 이제 무역에서 변화를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17, 18세기의 무역, 영국과 그다음에 청나라의 무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인도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고요.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이유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이걸 이제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면직물을 인도에다 이제 팔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이걸 강제로 사야 되니까 은을 이제 영국에다가 주게 되고요. 또 인도에서 이렇게 면화, 이 면 만드는 이제 그 원료예요. 면화를 인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가져와서 공장에서 면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인도에 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영국과 인도의 어떤 무역 형태를 보면 당연히 이제 영국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이제 무역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영국이 이 인도에서 이 악편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에 이제 파는 거예요. 팔게 되고요. 이 청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악편에 많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제 청나라의 은 유출이 엄청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인도로에.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은의 지금 유통을 한번 봐보세요. 자, 영국은 이제 차나 도자기 이제 사기 위해서 청나라에 은을 이제 계속 주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편 때문에 인도로 은을 계속 이제 유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국과 인도는 이제 식민지 관계니까 인도의 은은 자연스럽게 영국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돌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영국에 이제 은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청나라는 은이 이제 점점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은 유출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 청나라 재정상으로도 안 좋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편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빨리 이제 죽고 또 이제 일을 안 하고 막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정부에서 이 아편을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임칙서라는 사람을 이 광저우라는 곳에 파견해요. 이 광저우라고 하는 것은 이 청나라가 외국과 무역을 위해서 열어둔 항구인데 당시엔 이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임칙서가 이제 광저우로 가가지고요. 아편을 이제 몰수하고 무역 금지를 이제 아편 무역 금지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이를 구실로 청을 쳐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 무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는 겁니다. 패배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가 이제 근대이잖아요. 근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근대 이제 공부할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전쟁이 났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조약을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맺은 게 난징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청과 영국 사이에서 맺은 거고요. 일단 청나라가 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영국에다가 배상금 지불하고 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은 당연히 이 영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영국이 공행제도를 이제 폐지합니다. 자, 청나라에 보면은 이 공행이 여기 위에 자, 공행이 이 무역을 전담하게 되니까 이 중국이라는 게 그 나라가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 중국과 무역을 엄청 이제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중국 시장이 크니까 물건을 많이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행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행이 이제 갑을 관계에 따졌을 때 갑이 되는 거고 이제 외국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행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영국 상인들이 청나라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해복권, 영국인들이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죄를 저질러도 이제 청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난징조약,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평등 조약이다. 자, 또 관세를 영국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역을 할 때 이제 수입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싼 가격에 외국 물품이 들어오면
이 자국 그 산업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수입하는 싼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세금 매길 때 영국이 이제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영국이 청나라에다가 이제 물품을 이제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청나라에 싼 값의 물품을 이제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광저우만 있었죠. 개항했던 항구가 5개 항구로 이제 증가를 시키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나타나죠. 일본이 원래 우리와 이제 부산만 이제 그 무역을 했는데 이제 뭐 제물포, 그다음에 이제 원산 이렇게 해서 3개 항구까지 이제 늘렸던 그런 모습들도 그대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다라는 거예요. 할양이라고 하는 거는 잘라서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홍콩이 영국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요. 또 이제 그 현대에 일어나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뭐 홍콩에서 영어 쓰고 또 이제 홍콩에서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게 다 이제 영국의 식민지의 어떤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면 난징 조약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사료로 이런 게 이제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자 넘어가서 자 2차 아편 전쟁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2차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에로라는 이제 배가 있는데 무역선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편을 이제 밀수한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들려가지고 청나라 관리가 이 에로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그래서 아편이 있는 거야. 아편 몰수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에로에 있던 영국 국기를 뭐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뭐 발로 밟았다 막 이런 이제 구실로 삼아서 이제 영국이 쳐들어왔고요. 이때는 이제 프랑스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청나라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텐진 그 다음에 베이징까지 쭉 이제 진출을 하고 결국 이제 청나라는 패배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텐진까지 점령하고 나서 텐진 조약을 맺게 돼요. 외국 공사가 베이징 거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외국 공사,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외국의 자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자국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를 계속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외국 공사가 이제 베이징 수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입김이 더 세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이권에 대한 어떤 이제 간섭이 심해지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구를 이제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천주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크리스트교, 천주교, 이제 엄청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거부가 심했었죠. 대표적으로 뭐 흥선대원군이 뭐 병인박해 해가지고요. 천주교 신자들 많이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유교 사상이었던 우리나라나 중국, 그다음에 또 신분제 였던 우리나라나 중국. 당연히 이 크리스트교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요. 이 크리스트교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포교가 허용이 되게 되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가 텐진까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힘을 더 이제 중국 정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징까지 진출해가지고요. 베이징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큰 새로운 그런 내용들은 크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징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베이징 조약 맺을 때 러시아가 요걸 이제 주선했다라고 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이 연해주를 빼앗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텐진 조약의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한번 하고요. 자, 내려오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그 근대화되는 그런 이제 사건 그 명칭과 그다음에 그걸 주도한 인물, 그다음에 어떤 주장한 내용,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태평천국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 일단 1차 아편전쟁 패배하고 나서 우리 청나라가 이제 전쟁 비용 배상금을 이제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다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세금, 걷어야 되겠죠? 자, 물가 폭등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생활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주장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상국가 건설의 목표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트교에서의 말하는 이상세계죠.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그다음에 기존의 우리 그 중국의 사상, 유교 사상이 융합된 그런 이상국가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봉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여기 난징 지역까지 진출을 해요. 여기 지도에 잠깐 보면 여기 진텐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다가 여기 이제 주요 거점인 난징까지 이렇게 진출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후에 여기 텐진 지역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홍수전이 주도한 태평천국 운동은 뭘 주장했냐면, 자, 멸만흥안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키자 이런 거예요. 만주족, 그러니까 이 지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사람이 한족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 유목민족, 이 여진족, 이 여진족을 다른 말로 이제 만주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만주 일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나라는 이 만주족이 만든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만주족을 멸망시킨다. 결국에는 청왕조를 타도시키자. 그 다음에 한족 국가를 부흥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각종 사회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는데, 뭐 남녀평등, 신분제를 철폐하자. 그 다음에 전족 등의 악습을 폐지하자. 전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여성상이라고 했을 때 발이 작은 사람이 이제 아름답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작은 신발을 이렇게 신기면서 이 발을 계속 작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막 발이 막 기형이 되고 막 이러한 이제 또 안 좋아져가지고 발을 이제 절단하는 막 그러한 모습들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악습을 폐지시키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보면 천조전무제라고 해서 이제 토지를 균등으로 분배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천조전무제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2학년 때 이제 그 2학기 때 좀 이제 배웠던 영조 정조 시기에 보면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실학에서 보면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보면 뭐 균전론, 뭐 한전론, 여전론 해가지고 여러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뭐 토지를 어떻게 나눠서 분배하자,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분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남성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천조전무제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이제 땅을 나누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평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태평천국운동은 결국에는 청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청왕조를 타도하자라는 막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자, 이 신사층 이 주도한 이제 군대와 그다음에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사층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청나라에 있었던 어떤 사회 계층으로서 지방에 있는 좀 이제 유력한, 좀 힘이 있는 집안의 뭐 자식들 이고요. 또 이제 유학을 공부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식 국가 관리는 아니지만 이제 막 그런 국가와 관련된 마을의 일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관리는 아니지만 국가의 일을 담당하게 돼서 뭐 국가에서 뭐 어떤 특권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랬던 계층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가면 바로 양모 운동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개화파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확인했었죠. 온건 그 개화파들이 이 청나라의 양모 운동을 우리도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일단 이 양모운동의 이제 배경을 보면, 자,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막 이런 거 통해서, 자,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증국본, 이홍장, 이러한 이제 그 중국, 청나라 이제 관리들이, 어, 우리도 이러한 서양 무기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양모운동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중체소형, 중국의 몸체, 서양의 기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신, 기본적인 어떤 이제 제도나 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중국 거 그대로 쓰고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한 도입은 결국에는 이 배경이 되는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군수 산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면서 서양의 무기 도입하고 육해군 막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고요. 또 민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철도, 전신, 광산, 제철 산업 이런 걸 이제 육성을 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이제 양문동의 또 문제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보수적인 관료층들이 이제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양의 이러한 근데 무기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중국본 이용장 이러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 관리들이에요. 대다수의 관리들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서 아편전쟁 때 이제 패배했던 그걸 이제 복수하자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보수적인 관료층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의식과 제도의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려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양모운동의 어떤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청일전쟁입니다. 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이 양모운동하면서 이런 서양식 근대무기 이제 받아들였던 거, 이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 거다라는 거죠. 자, 또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각종 이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요. 자, 내려와서 이제 청일전쟁을 볼 건데, 이 청일전쟁을 보면 결국엔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우리 1894년에 우리 국내에서,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조선 정부에서 관군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걸 진압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관군이 다 패배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이전에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갑신정변 뭐 이럴 때도 어떻게 돼? 청나라한테 다 요청했죠. 마찬가지로 청나라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 청과 일본이 그 서로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니까 일본도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조선 땅 안에 청군, 그 다음에 일본군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조선 정부는 이제 부담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군과 전주에서 이제 화약을 맺게 돼요. 전주 화약 약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약 해가지고 전주 화약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끝났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 점령하고 청나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요.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자, 이 랴오둥반도,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이 이제 빼앗아가게 되는데, 특히나 이 랴오둥반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러시아도 이제 노리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이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빼앗는 거죠. 삼국 간섭. 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일전쟁의 영향을 보면 청나라의 위신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또 배상금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군사력,
그다음에 이제 증강이 되고 산업화가 추진되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배경을 보면, 자, 청일전쟁에서 지금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문동의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아,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각종 이권을 이제 빼앗기면서 청나라가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이제 전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완전히, 서양의 기술만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양의 어떤 제도까지 다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캉류웨이, 뭐 량치차오, 막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변법 작용 운동의 내용.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화하자 이런 거 할 때도 문을 조금 열자 많이 열자 이렇게 많이 열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자, 이 변법 작용 운동 하는 사람들은 변법. 그리고 다시. 자, 변법이잖아요. 법을 변화시키자, 바꾸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도까지 받아들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주제니까 일단 왕은 있죠. 황제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도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제도죠. 입헌군주제 이걸 도입하자. 그 다음에 의회제도. 의회 만들어서 어떤 정치는 이 의회에서 담당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과거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요. 근대적 학교 이런 거 이제 근대학교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또 농업, 상공업 이런 거 이제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신식 군대를 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지만 당시 이제 이 서태후라고 해서 이제 여왕이죠, 여왕. 이 실권을 가지고 있던 게 당시 이제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서태후나 그다음에 이제 보수 세력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 변법자금 운동은 이제 한 10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청왕조를 타도하자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자, 배경을 보면 자,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요. 또 이제 산업 약탈 위해서 막 철도,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막 이렇게 이제 서양의 어떤 이런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자, 외세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의화단은 결국에는 외세를 몰아내자 이런 거예요. 자, 부청멸왕. 자,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산둥 지방에서 이제 선장을 하고요. 내륙 지방이죠, 중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이 하는 막 이제 철도 파괴하고, 또 교회, 외국 선교사 막 이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나 이제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의화단이 이제 반란이긴 하지만, 자기 이제 청나라 정부를 이제 도와주고요. 보호하자. 그러면서 이제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몰래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돼? 당연히 이제 서양 세력 입장에서는, 막 서양 세력 공격하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진압을 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 청나라에 있던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 이제 연합군이 조직이 되면서 이 의화단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이 중국과 신축년에 이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신축조약 그 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제 영국에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요. 자, 이제 서구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너희 이제 청나라 사람들로부터 이제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제 배상금 지불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우리 군대를 이제 청나라에 주둔시키겠다. 특히 이 베이징에 주둔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수 정권은 타격을 입고요. 중국에 대한 외세 간섭은 더욱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중국 내부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 자, 변법 자강 운동, 의화단 운동 이런 거 이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국민들이 청나라 이제 망해간다, 이제 없애자, 타도시키자, 몰아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나라 정부가 막 개혁하는데 다 실패로 끝나고요. 음. 막 이제 그 변법자강 운동할 때 막 이제 입헌군주제 하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이제 입헌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의회 만들고 헌법 만들려고 막 이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개혁을 막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청정부 자체는 약간 보수적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의 의지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개혁이 제대로 이제 추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 불만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성과가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그 일본에 있던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 동맹회라는 걸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뭐 삼민주의 막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야. 민족, 민권, 민색. 자,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자. 민족.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죠. 민권.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자. 자, 민색. 이렇게 해서 삼민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세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순원이 이제 중국 내부로 이제 들어와서 이 삼민주의를 내세우면서 계속 이제 혁명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나라 그 정부가 이 돈이 없으니까 민간 철도를 이제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 철도 가지고 있던 민간에서는 자, 그래가지고요 각지에서 이제 반대 운동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좀 이제 커졌던 게 이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무장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신의 혁명이고요. 당시 이제 이 순원을 임시 대총통, 그러니까 대표예요, 그냥. 대총통으로 이제 그 추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 중화민국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1912년에.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지금 청나라 정부가 일단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화민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지도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우창봉기가 일어났고요. 이 우창에서 이제 세력이 이제 커져가지고요. 여기 남쪽 지금 여기 밑에 남쪽 지역 그건 다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이 혁명에 호응한 지역이고요. 이 난징, 우리나라 난징 조약 맺고 막 그럴 때, 이 난징 지역에서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이제 취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정부는 어떻게 돼? 입장에서는 요거 빨리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전권을 맡겨요.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거 진압해라라고 이제 보내요.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랑 그다음에 이제 순원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이제 순원이 그랬어요. 위안스카이 너가 다시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청나라 그 베이징으로 다시 되돌려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를 내쫓게 되면 그러니까 청나라를 멸망시키면 지금 이 대총통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하니까 위안스카이가 그래 내가 그럼 청나라 멸망시키고 다시 올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돌려서 베이징으로 간 다음에 이 황제를 퇴위시켜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약속대로 어떻게 돼? 위안스카이가 이제 2대 임시 대총통에 취임이 되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총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황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막 이런 느낌이야. 느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통치자인 거지 지배자는 아니에요. 위안스카이가 근데 이제 어떻게 돼? 권력 맛에 들은 거죠. 독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황제 체제를 다시 이제 부활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살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중화민국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난 독립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군벌 체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동안 중국이 여러 이제 각 지역에 막 군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한 군벌 그 체제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 중화민국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내정 간섭,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이제 중국 보면은 이 중국 국민당, 그 다음에 공산당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이제 중국 그 세력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 이 그 중화민국은 국민당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지금 군벌이 이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군벌을 일단 몰아내자라고 해서 1차 국공합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군벌과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 일으켰어요. 이때 37년에. 그때도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국권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일본과 싸우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어요.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그래서 일본군 이제 몰아내고 나서 자 일본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패배하고 나서 그럼 이제 중국 땅에 이제 남은 거는 국민당, 공산당이잖아. 이 서로 이제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워요. 국공내전이라고 불러 그걸. 자, 그래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당시 이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고요. 국민당은 그래서 이제 타이완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이 장악을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수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펼쳤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의 이제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